우리나라의 상세 목차는 물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논문의 목차, 순서, 구성 요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 나오고 예상 목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장 서론인데, 서론은 학교에서 주어진 목차가 대부분 문제 제기나 목적을 쓰라, 또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연구 배경 및 목적을 쓰라는 데도 있고 필요성 및 목적을 쓰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론 작성법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목차가 주어졌다고 해서 혼자 쓰신 분들의 글을 보면 대부분 문제 제기 장황하게 이렇게 막 하다가 선행연구 몇 편, 홍길동 몇 년 논문은 뭐라 돼 있고 김길동 몇 년 뭐라 돼 있고 이렇게 누구 거 써주고 누구 건 써주지 않고 자의적으로 이렇게 몇 편만 나열식으로 써주고 그러고 나서 본 연구의 목적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서론의 뼈대에 맞지 않게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항상 틀이 갖춰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논문 틀에 맞게 작성된 연구계획서, 문제 제기, 연구 질문, 연구 필요성, 선행연구 흐름과 한계, 우리 연구의 차별성, 의의, 그 다음에 연구 목적, 목적을 위한 대상, 범위, 방법이 순서대로 물 흐르듯이 작성이 돼야 서론의 체계가 잘 짜여진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론적 배경도 이론적 고찰, 방법론이라고 하면 이론과 실증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론적 배경에는 뭘 쓸 거냐? 양적 연구 기준으로 봤을 때 3장 변수의 조작적 정의, 예를 들어 자기 효능감을 변수를 잡았다, 또는 자기 효능감과 어떤 직무 만족감의 관계를 봤다. 그러면 자기 효능감을 무엇로 측정할 거냐? 조작적 정의라는 게 세부 척도들을 타당화되고 검증된 척도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자들마다 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도출되는 개념적 정의와 이론 모형이 다르고 또 그 다음에 세부 척도들이 달리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논문에서 어떤 관계를 보기 위해서 어떤 학자 세부 타당화되고 검증된 변수들, 척도들을 갖다 썼다. 그게 조작적 정의예요. 그러면 그게 분석 방법을 방법론에서 우리가 변수를 조작적 정의했으면 이론적 배경에는 그 자기 효능감, A라는 학자 거를 우리가 인용을 했으면, A 거와 B를 인용했으면 A라는 학자가 이론적 배경에서는 자기 효능감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고 개념적 정의를 어떻게 제시했고 그 개념적 정의에 따라서 이론과 모형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척도들이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척도들이 어떻게 도출이 됐다라는 것을 반드시 언급이 되어야 우리가 방법론상에서 분석 파트와 이론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백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혼자 하신 분들은 간신히 조작적 정의를 하더라도 이론적 배경의 자기효능감 부분을 보면 전혀 다른 학자들의 얘기를 주저리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심사위원들이나 교수님이 봤을 때는 이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한 변수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그렇게 지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수 있도록 이론과 분석이 맞물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짜임새 있게 연구 계획서에 먼저 짜야 이게 나중에 본문에도 고스란히 체계가 갖춰지게 됩니다.